누구나 나이가 들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후회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을 실천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건강, 인간관계, 경제, 목표,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고 결국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배우면 누구나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실천하면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인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즐길 수 없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기본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신체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병원비를 줄일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체력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이 이상을 느끼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의 시작입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와 흡연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세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하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호흡과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때로는 쉬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많이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정신 건강을 지키면 몸도 건강해지고 삶도 더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스트레스를 줄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면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집니다. 숙면을 취하면 피로가 풀리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자기 전에는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받으면 생체 리듬이 조절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습관을 가지면 신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 적당한 활동을 하면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침실 환경을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지면 하루가 더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기까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 관리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 중 하나는 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다가가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연락 한 통, 짧은 안부 인사만으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어두면 어려운 순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진실된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는 것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기보다 현명하게 해결합니다. 사소한 오해나 감정 싸움을 오래 끌지 않고 대화를 통해 풀어갑니다. 인연을 소중히 하고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몇 명의 진정한 친구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가족 간에도 사소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와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이 관계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공통의 취미를 가지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배려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선물이나 손편지 같은 사소한 행동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족과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하면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세대와 멀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 SNS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소통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손주나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음악, 영화, 트렌드를 접하는 것이 세대 차이를 좁히는 방법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경험을 들려주면서도 그들의 이야기도 경청해야 합니다.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되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더욱 넓게 보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관계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 생각이 유연해지고 삶이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이 더욱 즐거워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여기까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목표를 설정하면 삶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걷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같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면서 성취감을 느끼면 삶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도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활력이 넘칩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많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태도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고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의 핵심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취미를 소중히 여깁니다. 취미가 있으면 매일이 더욱 즐겁고 의미 있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술, 음악, 운동, 글쓰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취미 생활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커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은 뇌 활동을 자극하고 기억력에도 좋습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것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독서, 강연,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쌓아보세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움과 취미를 함께하면 더욱 다채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취미나 자기 개발을 시도해 보세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누는 삶을 실천합니다. 봉사와 기부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변을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기부는 반드시 큰 돈이 아니라 작은 정성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결국 더 큰 행복을 가져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정기적으로 기부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나눔과 봉사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자신만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이 현명한 소비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충동 구매를 줄이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할인이나 쿠폰을 활용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값비싼 사치품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취미 활동, 건강 관리 등에 돈을 쓰면 후회가 적어집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소비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달 가계부를 작성하면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절대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저축을 지속하면 경제적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소비하면 돈 걱정을 덜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후회 없는 경제 생활을 위해 작은 소비 습관부터 점검해 보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 안정감이 있으면 삶이 더 여유롭고 후회가 줄어듭니다.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은 돈을 쫓기보다는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무리한 재테크보다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위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안정이 있으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인생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재산이 많아도 불안하다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이나 장기 저축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감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닌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경제적으로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경제 활동을 완전히 멈추면 삶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가벼운 경제 활동을 하면 생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면 노후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활용하면 소득을 창출하면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재택근무나 소소한 사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노동이 아닌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경제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 글쓰기, 상담 등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경제활동을 하면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경제활동을 하면 금전적인 부담도 줄어들고 자립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지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돈을 버는 것 자체보다는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소한 경제활동은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꼭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경제 활동을 찾아보면 더욱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적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갑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너무 걱정하면 불안감이 커지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즐기면서도 미래를 위한 작은 준비를 하는 것이 균형 잡힌 삶의 태도입니다. 소소한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는 사람이 후회 없이 살아갑니다. 가족과의 대화, 좋은 책 한 권, 따뜻한 차 한 잔도 충분히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내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작은 성취에도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노력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매 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걱정보다 희망을 선택합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인생이 더욱 흥미롭고 활기차게 변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언제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취미를 배우면 삶이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독서는 가장 쉽게 배움을 지속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강연을 듣거나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국어나 악기, 그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도 넓힐 수 있습니다. 배우면서 얻는 성취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사용법을 배우면 세상과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면 뇌 활동이 활발해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우는 습관을 유지하면 정신적으로도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줄이면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습관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인간관계도 더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감사한 점을 떠올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후회하는 순간에도 감사할 점을 찾으면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스트레스에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될 것이다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면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행복한 삶을 위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행복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즐거운 도전과 성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년기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나이 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해야 복이지. 혹은 자식 잘 되면 그게 복이지. 이런 말도 많이 들리죠. 맞는 말입니다. 다 귀한 복이죠. 그런데 진짜 노년의 복, 그건 살아본 사람만 압니다. 겉으로 보기에 부러운 인생도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자식 잘 돼도 외롭고 돈 많아도 허전하고 건강해도 허무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어보려 합니다. 노년기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가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것들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6가지 하나하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중 단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인생이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 편히 듣고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진짜 복은 우리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은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너무 익숙해지면 삶이 병원 중심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큰 병 없이 지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물론 완전히 병원을 안 가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덜 가도 되는 몸을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아프지 않은 하루,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압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고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도 푹 잘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시간 맞춰 약 챙기지 않아도 되는 살.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말하는 살기 편한 몸입니다. 자식 잘 된 것도 좋지만 내 몸이 괜찮은 게 훨씬 현실적인 복입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사람도 만날 수 있잖아요. 걷는 게 어렵고 식사가 불편해지면 세상이 참 좁아집니다. 지금 내가 직접 밥 먹고 걸을 수 있다면 그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몸이 나빠지면 느껴지죠. 건강은 있을 때가 진짜 복이라는 걸. 병원 덜 가는 몸, 그게 노년기의 첫 번째 복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바로 그 나이여서 운동이 더 필요합니다. 거창한 운동 말고 하루 10분만 걸어도 몸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햇살 받으면서 천천히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혈액순환도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무릎도 덜 아프다고들 하시죠. 특히 계단 대신 평지 위주로 걸으면 관절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 들기, 벽 짚고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동작도 충분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드는 걸 막아주고 넘어짐도 덜하게 해줍니다. 기운이 없어도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체력이 올라온 걸 느끼실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면 습관처럼 자리 잡습니다. 친구와 같이 산책하거나 시장 가는 길도 운동이라 생각해 보세요. 운동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면 됩니다. 하루 10분이지만 1년 쌓이면 몸도 마음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복, 운동하는 몸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건강이 좋다는 건 꼭 몸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스로 밥 먹고 씻고 옷 입을 수 있는 것. 그게 자립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수록 삶이 편해집니다. 자립이 가능하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지켜집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면 마음이 불편해지죠. 이거 좀 도와줘 말하는 게 미안해지고 점점 소극적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건강 그 자체보다 자립이 가능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립은 신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내가 내 하루를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게 큰 힘입니다. 거동이 불편해도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말로 나눌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몸을 챙긴다는 건 곧 마음도 함께 챙기는 일입니다. 자립이 가능하면 삶의 만족감도 더 높아집니다. 돈이나 자식보다도 내 손발이 잘 움직이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년기 최고의 복은 바로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몸입니다. 자립 가능한 건강, 그게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해줘도 매일 옆에 있어주긴 어렵습니다. 바쁘게 사는 자식들에게 모든 기대를 걸긴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 가까이 사는 이웃은 때론 자식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매일 마주치며 안부를 나누는 사람, 그게 곁에 있는 복이죠.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어젯밤에 비 많이 왔어요. 이런 짧은 인사 한마디가 마음을 녹입니다. 정 많고 넉넉한 이웃 하나 있으면 외로움이 훨씬 덜하다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문 열면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어떤 때는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식은 마음으로 가깝고 이웃은 삶으로 가깝다고들 하죠. 곁에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건 분명한 복입니다. 대단한 관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인사 나눌 수 있는 사이면 충분하죠. 함께 밥을 먹지 않아도 대화 한마디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눈을 마주칠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위안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보다 마음이 그립고 말 한마디가 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 복 중 하나는 곁에 말을 건넬 이웃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더 중요해진다는 말을 많이들 하죠. 어릴 때는 함께 뛰어놀고 젊을 때는 고민을 나누던 사이. 그런 친구가 나이 들어서까지 곁에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전화하는 친구, 가끔 만나 차 한 잔 마시는 친구.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말이 잘 통하고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는 친구가 있다는 건 축복이죠. 자식에게는 말 못할 이야기도 친구에겐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고 때론 함께 눈물 흘리는 사이. 그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세상에 덜 외로워집니다. 바쁘지 않게, 급하지 않게, 그냥 안부 한마디로 이어지는 관계가 진짜 깊은 친구입니다. 젊을 땐 친구가 많았지만 나이 들면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은 몇 안 되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통하는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입니다. 매일 안부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그건 마음의 건강입니다. 관계는 나이 들어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 하나, 마음 하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노년의 진짜 복입니다. 요즘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해서 꼭 외로운 건 아닙니다. 외로움은 사람 수보다 마음이 닿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죠. 혼자 사는 집에서도 사람과 연결돼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이웃과 한마디, 친구와 안부 전화, 동네 산책길의 인사. 이런 작고 사소한 연결이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전화도 문자도 영상통화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혼자 살아도 연결되는 방법은 많습니다. 소모임이나 동네 프로그램도 잘 찾아보면 은근히 많죠. 누군가와 마음 나눌 수 있는 연결고리 하나만 있어도 세상이 넓어집니다. 나를 반겨주는 얼굴 하나, 기다려주는 전화 한 통이 삶의 힘이 됩니다. 혼자 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혼자 두진 마세요. 혼자여도 소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구든 관계 맺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없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큰 돈보다 작은 돈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병원 갈 때, 약 살 때, 간단한 생필품 살 때 꼭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돈, 그게 진짜 여유입니다.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적다고 무조건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는가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행동도 자유로워집니다. 친구와 밥 한 끼, 손주 용돈 한 장. 그게 삶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많지 않아도 내 생활을 지킬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 내 삶을 내 손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만족감. 결국 노년기엔 돈의 액수보다도 쓸 수 있는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욕심 없이 내게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는 게 지혜입니다. 없는 걱정보다 있는 감사에 집중하면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 있고 적어도 평온한 사람 있습니다. 결국 돈의 복은 적당히 있고 잘 쓸 줄 아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커다란 소비보다 일상 속 작은 소비가 주는 행복이 더 오래갑니다. 시장에서 과일 하나 사 먹는 기쁨, 커피 한 잔 사서 산책하는 여유. 이런 사소한 소비들이 삶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나에겐 하루의 행복이 됩니다. 옷 하나, 모자 하나 새로 사 입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지죠. 소비는 내 기분을 바꾸고 내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꼭 필요한 곳에 내가 원해서 쓰는 돈이 가장 기분 좋습니다. 손주에게 작은 간식 하나 사주는 것만으로도 뿌듯하잖아요. 큰 돈 없이도 웃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위해 쓰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소비도 필요합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지만 작은 소비 하나로 새로운 하루가 됩니다. 아끼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써야 할 때 제대로 쓰는 게 더 현명하죠. 그런 지출이 쌓이면 삶의 질도 조금씩 높아집니다. 작게 쓰지만 크게 행복한 소비, 노년기엔 그게 진짜 복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돈을 쌓아두기만 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돈은 모으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복입니다.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정작 본인은 힘들게 사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물론 자식 사랑은 귀하지만 내 삶도 존중받아야 하잖아요. 돈을 쓰는 건 나를 아끼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행 한 번, 외식 한 끼, 좋아하는 물건 하나 사는 것. 그게 삶의 활력이 되고 마음의 여유가 됩니다. 쓸 줄 알아야 그 돈이 나를 살게 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돈은 남기기보다 남기지 않는 게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나답게 쓸 수 있을 때 그게 복이 됩니다. 돈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노년기,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마음까지 부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자는 건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복입니다. 푹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훨씬 가볍고 덜 피곤하죠. 반대로 잠을 설치면 기운도 없고 하루 내내 무기력해집니다. 숙면은 면역력과도 관계가 깊어서 감기나 통증도 줄여줍니다. 뼈와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도 대부분 잠자는 동안입니다. 뇌도 잠자는 동안 정리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기억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마음도 예민해지고 신경도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숙면을 위한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자거나 TV를 켜놓고 자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나 늦은 저녁 식사도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리듬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편안한 침구, 조용한 환경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잘 자는 노인은 덜 아프고 덜 예민하며 더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편안히 잠드는 밤은 노년기에 아주 소중한 복입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잠이 들었다가 한두 시간 후에 깨면 다시 잠들기도 어렵죠. 원인은 다양하지만 나이 들수록 수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것도 한몫합니다. 또 낮에 활동이 부족하거나 낮잠을 오래 자면 밤잠이 얕아집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기 전 물 마시는 양을 줄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의 밝은 불빛도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명상도 잠들기 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에 깼을 때 억지로 다시 자려고 하기보다 잠시 편하게 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잠이 부족하면 낮에 햇빛을 쬐면서 가볍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결국 수면 패턴을 안정시켜줍니다. 수면제보다는 자연스럽게 몸을 이완시키는 습관이 더 오래갑니다. 잠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유도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잠을 잘 자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달라집니다. 밤새 뒤척이고 피곤하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죠. 반대로 푹 자고 일어나면 별일 없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편안한 잠자리는 몸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도 중요합니다. 침대나 요가 너무 딱딱하거나 푹 꺼지면 불편함이 생깁니다. 베개 높이도 내 목과 어깨에 맞는 게 좋습니다. 방 안 온도와 조명도 숙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이 들기 어렵고 자주 깹니다. 조명은 어둡고 따뜻한 톤이 안정감을 줍니다. 수면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 것도 몸을 편하게 해줍니다. 잠자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편하고 따뜻해야 마음도 놓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잠이 쌓이면 삶 전체의 리듬도 바뀝니다. 그래서 노년기 복 중 하나는 편안한 잠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할 때는 바쁘게 살았고 퇴직 후에는 갑자기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엔 좋지만 점점 허전해지고 공허해지죠.
이유는 단 하나, 쓸모라고 느낄 만한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뭐 하지? 라는 질문이 반복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건 큰 위안이 됩니다. 그게 없으면 존재감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들죠. 나 없이도 다 잘 굴러가네 싶은 마음이 들면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맡을 역할이 있다면 삶의 중심이 생깁니다. 설거지를 맡아도 좋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맡아도 좋습니다. 집안에서도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란 걸 느끼게 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말 한마디라도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 힘이 납니다. 작은 역할 하나가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쓸모는 직업이 아니라 관계와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누군가 웃고 내가 하는 일로 도움을 받는다면 그게 존재감입니다. 그래서 노년기 복 중 하나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입니다.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건 체력보다 마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기다리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동네 복지관 봉사활동, 경로당 일손 돕기,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는 일도 큰 의미가 됩니다. 텃밭 가꾸기도 내 손으로 키운 작물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상추 한 장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죠. 손주 돌보기는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마음은 더없이 따뜻해지는 일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무리하면 안 되지만 내 역할이 있다는 감각은 삶을 활기차게 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든든해요. 할머니 덕분에 아이가 잘 커요. 이런 말 한마디가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누구든 쓸모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그게 삶의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곧 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도움을 받는 입장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조언 한마디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용기 났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오히려 나를 살게 하죠. 주변에서 나를 찾아주는 이유는 아직 내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삶의 경험은 젊은 사람들에겐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길잡이가 됩니다. 무언가를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건 여전히 내가 누군가의 힘이란 증거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 인사를 듣는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더 선명해집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내가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도움을 주는 일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 때문에 누군가 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런 감각이 삶을 살맛나게 만들고 외로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노년의 복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힘이 되는 나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금방 지칩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편하면 하루가 훨씬 가볍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마음이 몸을 만든다고 말하죠. 마음이 편해야 밥도 맛있고 잠도 잘 오고 사람도 덜 미워집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 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무엇보다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면 움직이기도 싫고 말수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웃을 일이 생기고 마음이 편해지면 자연스럽게 몸도 따라 움직입니다.
화내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마음이 복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걱정도 생기지만 그걸 오래 품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몸보다 더 빨리 무너지는 건 마음입니다. 하지만 마음도 스스로 돌보면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듣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세요. 마음이 따뜻하면 사람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 최고의 건강은 결국 편안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기쁨보다 작은 감동이 더 소중해집니다. 창밖에 핀 꽃을 보고 웃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여유입니다. 손주가 웃는 모습 하나에도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 햇살 좋은 날 산책하는 기분.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마음을 채워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그런 소소한 기쁨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느긋하게 바라보며 그 안에서 감사를 찾는 능력. 바쁘게 살던 시절엔 몰랐던 행복이 이제는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의 친절한 한마디, 지나가는 아이의 인사. 그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도 빛이 납니다. 자주 웃는 사람 곁엔 사람도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눈물보다 웃음이 많은 노년,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감동할 줄 아는 마음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웃을 수 있는 마음이 노년의 진짜 복입니다. 젊었을 땐 몸이 자산이었지만 나이 들수록 마음이 자산이 됩니다. 결국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죠. 원망하는 마음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말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큰 깨달음입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부족한 상황에서도 웃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감사는 돈도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에 고마워하는 마음, 그게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음이 복인 사람은 늘 따뜻한 말을 하고 얼굴도 부드럽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편안해지죠. 그래서 결국 노년기 최고의 복은 마음이 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늙어가고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이 인생의 끝자락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 최고의 복하면 돈이나 건강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작 살아보면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 말 나눌 사람이 있는 일상, 적당히 쓸 수 있는 돈, 편안한 잠자리,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존재감, 그리고 무엇보다 원망 대신 감사로 하루를 채우는 따뜻한 마음. 이 6가지가 바로 노년기에 꼭 필요한 진짜 복 아닐까요? 많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지금 곁에 있는 이 복들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6가지 중 하나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잃지 않고 더 키워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이겠죠. 오늘 들으신 6가지 복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또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울림이 될 거예요.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짜 복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노년기 최고의 운동은 누가 뭐래도 이 6가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많이 듣는 말, 바로 이겁니다. 건강하려면 운동하세요.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하라는 건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헬스장 가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운동해야 하는 건 알지만 그냥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겁니다.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다면 노년기에 맞는 운동은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안전하고 효과도 좋은 운동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운동 아닙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도구 없어도 가능한 운동도 많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만 해도 건강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걷기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장소 제약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에 큰 무리가 가지 않아 노년기에 더 적합합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심장과 폐 기능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걷는 동안 팔을 함께 흔들면 상체 운동도 동시에 됩니다. 땀이 나면서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체온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걷기는 기분까지 좋아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이 자주 드는 분들은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걸어도 좋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도 걷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천천히 걷기만 해도 속이 훨씬 편해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면 다리 힘이 붙고 넘어짐도 줄어듭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보다 평지를 걷는 것이 관절에 더 좋습니다. 운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효과는 분명합니다. 걷기는 하루에 오래 하지 않아도 꾸준히만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신다면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30분, 그리고 나중엔 1시간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걷느냐보다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걸을 때는 허리를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은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천천히 딛는 걸음이 이상적입니다. 팔은 가볍게 흔들어주고 어깨에 힘을 빼야 몸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정한 시간대에 걷는 것이 습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엔 실내에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복도나 방 안을 천천히 왕복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걷는 동안 음악을 들으면 시간도 금방 갑니다. TV를 보면서 실내 자전거나 제자리 걷기를 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많이 걷는 것보다 짧게라도 매일 걷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걷는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기운도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시간 걷더라도 자세에 따라 운동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턱은 살짝 당기고 시선은 앞을 바라보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자연스럽게 벌리고 뒤꿈치부터 천천히 내디뎌야 합니다. 팔은 몸통 옆에서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팔을 과하게 흔들 필요는 없지만 너무 고정해도 운동 효과가 줄어듭니다. 처음 5분은 천천히 걷고 중간엔 약간 빠르게 걷는 루틴이 좋습니다. 마지막 5분은 다시 속도를 줄이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걷기 전엔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면 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 허리, 발목에 문제가 있는 분은 지면이 평평한 길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걸은 뒤엔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가볍게 풀어주는 동작도 함께 해주세요. 만보기를 활용해서 목표 걸음수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건강 앱을 활용하면 재미도 붙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혼자 걸을 땐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들으면 심리 안정에도 좋습니다. 걷기,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 좋은 운동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약해지는 부위가 하체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죠.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쉽게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체는 반드시 꾸준히 단련해줘야 합니다. 의자 운동은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앉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에 자신 없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에 힘을 주고 천천히 일어섰다 앉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도 하체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은 혈액순환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 부위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의자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운동기구 없이도 충분히 하체를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하체가 튼튼하면 걷기도 쉬워지고 자세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결국 건강한 하체는 노년기 전체 생활의 질을 바꿔줍니다. 의자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장소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실, 방, 부엌 어디든 의자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이 무거워 외출이 어렵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딱 좋은 운동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운동은 허리가 아프고 일어나기 어렵지만 의자는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도 혼자서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좋습니다. 일단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번갈아 들었다 내리는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발끝으로 원을 그리는 동작도 다리 근육을 자극해 줍니다. 양손으로 의자 옆을 잡고 상체를 바르게 세운 채로 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하체뿐만 아니라 복부와 허리까지 자연스럽게 자극이 됩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해도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아침 준비하면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반복할수록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안정되면서 피로도 덜 느끼게 됩니다. 집 안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의자 운동이 딱입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죠. 작지만 확실한 변화, 의자 운동에서 시작해 보세요. 의자 운동도 안전하게 해야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의자는 등받이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바퀴가 있는 의자는 미끄러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의자의 높이는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는 정도가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가볍게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동작은 절대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정확하게 해야 효과도 좋고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오래 하거나 횟수를 너무 많이 하면 근육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플 정도로 하지 말고 뻐근하게 느껴지는 선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운동 중 어지럽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허리를 너무 뒤로 젖히지 않아야 합니다. 의자 운동 후에는 다리와 허벅지를 가볍게 주물러서 근육을 풀어주세요. 운동은 매일 조금씩
몸이 적응하도록 천천히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 며칠은 하루 건너 한 번씩 하다가 익숙해지면 매일로 늘려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며 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지키면서 꾸준히 한다면 의자 운동만으로도 몸이 단단해집니다. 하루의 시작을 스트레칭으로 열면 몸도 마음도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자고 일어난 후엔 근육과 관절이 굳어 있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면 다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상 후 5분간의 간단한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주고 기지개를 켜듯 몸 전체를 늘려보세요.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면 등과 옆구리도 시원하게 풀립니다. 무릎을 세우고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는 동작도 좋습니다. 목은 천천히 앞뒤, 좌우로 움직이며 긴장을 풀어주세요.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하루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손발 저림이나 어지러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굳은 어깨와 허리를 풀어주면 일상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스트레칭은 근력보다 유연성을 키워주는 데에 효과가 있습니다. 유연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 요소입니다.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이나 관절 뻣뻣함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아침마다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릎, 어깨, 허리는 나이 들수록 가장 많이 불편해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위는 특별히 스트레칭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릎은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몇 초간 유지해 보세요. 발끝을 앞뒤로 움직이며 무릎 주변 근육을 자극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깨는 팔을 앞으로, 옆으로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을 등 뒤에서 잡고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도 어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허리는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배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이 좋습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하면서 허리와 골반을 천천히 이완시켜 주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로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멈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동작은 반동 없이 천천히 숨을 쉬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몸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스트레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부상의 위험을 줄입니다. 스트레칭 전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해주면 습관이 잘 잡힙니다. 통증 예방과 유연성 유지, 이 두 가지 모두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트레칭도 잘못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빠르게 움직이며 반동을 주는 동작입니다. 반동은 근육과 관절을 갑자기 당겨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항상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무리하게 늘리면 근육이 긴장하게 됩니다. 몸을 많이 늘린다고 효과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이 경직돼 유연성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호흡을 멈춘 채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숨을 참지 말고 내쉬면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스트레칭은 아픈 부위를 억지로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풀리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몸이 아플 땐 쉬는 것도 운동입니다. 무조건 매일 하려 하지 말고 상태를 보며 조절하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하기보다 짧게라도 자주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스트레칭도 운동입니다. 바르게 해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밴드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입니다. 고무 재질로 된 탄력 밴드는 무겁지 않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무게가 없지만 늘어나는 저항이 있어서 근육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기구 없이도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특히 무거운 아령이나 기구 운동이 부담스러운 노년층에게 적합합니다. 팔, 다리, 어깨 등까지 다양한 부위를 운동할 수 있습니다. 밴드를 당기는 동작만으로도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상 위험도 낮고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도 좋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TV 보면서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처음엔 얇은 밴드로 시작해서 점점 두꺼운 밴드로 넘어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반복 횟수보다는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서도 가능하므로 체력이 약한 분들에게 적극 추천됩니다. 나이 들수록 빠지는 근육, 밴드 하나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운동, 밴드로 근육을 유지해 보세요. 밴드를 활용한 상체 운동은 어깨와 팔 근육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양손으로 밴드를 잡고 팔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며 당겨보세요. 팔꿈치는 펴지 않고 약간 굽힌 상태에서 움직이면 더 안정적입니다. 가슴 앞에서 양팔을 좌우로 벌리듯 당기면 등과 어깨 근육이 사용됩니다. 밴드를 발 아래 고정하고 양손으로 잡아 위로 당기면 이두근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하체는 앉은 자세에서 밴드를 발에 걸고 다리를 쭉 펴며 당기는 방식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과 종아리 뒤쪽 근육을 자연스럽게 자극해줍니다. 무릎 위에 밴드를 걸고 다리를 벌렸다 오므리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쪽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서서 하는 운동이 힘든 분들도 앉은 자세로 충분히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각 동작은 10회씩 2세트 정도로 시작해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근육이 익숙해지면 세트 수나 강도 있는 밴드로 조금씩 높이면 됩니다. 루틴을 정해서 상체는 월수금, 하체는 화목토로 나눠해도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진행하면 몸의 탄력과 균형감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밴드 하나만 있으면 온몸을 운동할 수 있다는 것, 직접 해보면 느끼실 겁니다. 밴드 운동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실수를 피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밴드를 너무 빠르게 당기고 놓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 자극이 충분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부상 위험도 커집니다. 밴드는 천천히 당기고 천천히 돌아오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밴드를 너무 짧게 잡아 당기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리하는 것입니다. 밴드 길이는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을 참으면서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힘을 줄 때 숨을 내쉬고 돌아올 때 숨을 들이마시는 게 기본 호흡법입니다. 네 번째는 한 부위만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상체와 하체를 균형 있게 나눠서 운동해야 몸 전체가 골고루 단련됩니다. 다섯 번째는 밴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오래된 밴드는 쉽게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에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밴드가 손이나 발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천천히 안전하게 실천하면 밴드는 정말 효과적인 운동 도구입니다. 작은 실수만 조심하면 밴드 운동은 누구에게나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목이 앞으로 빠지고 등이 굽기 쉽습니다. 이런 자세는 보기에도 좋지 않고 건강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거북목은 목과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고 허리가 굽으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뼈와 관절에 계속 무리가 가서 통증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분이라도 자세를 바로잡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선 자세를 자주 해보세요. 뒷머리, 등, 엉덩이, 종아리가 벽에 닿도록 정렬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 상태에서 몇 초간 유지하면서 몸의 균형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에 대고 팔꿈치를 뒤로 열며 가슴을 펴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 동작은 거북목을 교정하고 어깨와 가슴을 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허리를 펴고 배에 힘을 주며 앉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점점 근육이 기억하게 됩니다. 자세가 바로 잡히면 키가 커 보이고 호흡도 더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몸의 중심이 바로 서면 자신감도 생기고 덜 피곤해집니다. 거울을 보며 하루 한 번씩 자세 점검하는 습관 꼭 실천해 보세요.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바로 서 있어야 몸 전체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른 척추 정렬을 위해선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정돈이 필요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브릿지 자세를 해보세요. 이 동작은 허리와 엉덩이, 척추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등을 붙이며 숨을 내쉬는 것도 좋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뻗고 옆으로 천천히 기울이며 옆구리를 늘려주는 동작도 추천드립니다. 바닥에 앉아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척추를 하나씩 말아 펴는 느낌도 중요합니다. 이런 동작들은 모두 하루에 10분 안으로 가능하고 반복하면 효과가 큽니다. 한 번에 많은 시간보다 자주 짧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척추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 구부정한 자세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목과 허리 통증도 줄어들고 걸음걸이도 반듯해집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한 척추 운동, 내 몸을 다시 바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자세 교정 운동은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른 자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 쌓이면 분명 달라집니다. 처음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도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반듯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 일정한 시간에 실천하면 습관이 됩니다. 5분은 상체 스트레칭, 5분은 척추 정렬 운동으로 나눠 해보세요. TV 보기 전, 식사 후, 잠자기 전 등 일상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가 바르면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인상도 더 활기차 보입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 중 하나가 구부정한 등입니다. 등이 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는 인상으로 바뀝니다. 작은 변화지만 자세 하나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걸 꼭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자세는 스스로 의식하지 않으면 평생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나의 자세를 자주 확인하고 틀어진 부분은 바로 잡아보세요. 하루 10분만 정성 들이면 건강뿐 아니라 외모도 더 젊어 보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세 교정,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무릎에 무리가 거의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동작은 충격이 적어서 관절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무릎이나 고관절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도 자전거는 비교적 쉽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심장과 폐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정 시간 이상 꾸준히 타면 체지방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단련할 수 있고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 피로감이 덜하고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개인에게 맞는 운동이 가능합니다. 천천히 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다리 전체가 고르게 움직여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서 꾸준히 실천하기에 적합합니다. 집에서 날씨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건강한 하체와 심폐 기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운동, 바로 실내 자전거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지루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할 수 있어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드라마 한 편 보면서 자전거를 타면 금방 30분이 지나가죠. 운동을 운동처럼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게 실내 자전거의 장점입니다. 습관만 잘 들이면 하루 운동 시간을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뒤 저녁 시간에 타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날씨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복잡한 준비물 없이 자리에 앉아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등을 곧게 펴고 손잡이는 너무 세게 잡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운동 강도는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말고 처음엔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달을 돌릴 때 무릎이 너무 펴지지 않도록 좌석 위치도 조정해야 합니다. 타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체력도 함께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재미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운동, 실내 자전거가 딱입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엔 간단한 준비 운동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발목 돌리기, 허벅지 스트레칭, 허리 비틀기 같은 동작을 3분에서 5분 정도 해주세요. 준비 운동은 근육을 풀어주고 운동 중 부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몸에 열을 살짝 올린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전거 운동을 마친 뒤엔 정리 운동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자기 멈추면 심장 박동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자전거 속도를 점점 줄이면서 3분 정도 천천히 페달을 돌려주세요. 그 다음은 종아리, 허벅지, 허리 근육을 가볍게 주물러서 풀어주면 좋습니다. 정리 운동을 하면 피로가 덜 쌓이고 다음 날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며 숨을 가다듬어 주세요. 땀이 많이 났다면 수분 보충도 꼭 필요합니다. 자전거 타기 전후로 가벼운 목 스트레칭과 어깨 돌리기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작은 준비와 정리가 결국 운동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운동을 오래 지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오늘부터 자전거 운동을 하신다면 꼭 준비 운동과 마무리까지 함께 실천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운동 어떠셨나요? 하나하나는 아주 쉬워 보여도 실천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걷기, 스트레칭, 의자 운동, 밴드 운동, 자세 교정, 실내 자전거. 모두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꾸준히만 하면 근육도 자세도 기분도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움직이는 만큼 살아납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용기 하나만 갖고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5분만 해도 좋습니다. 내일은 10분, 다음 주엔 15분, 그렇게 천천히 쌓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싸고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운동은 어떤 거였나요? 이미 실천 중인 운동이나 나만의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